여주시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기획팀 목종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전달심의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에 참석해주신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님, 시의회 의장님 및 시의원님, 간부 공무원, 정론 지킬의 언론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역사적인 이런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훈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수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두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승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동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승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석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충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계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님이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필성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계속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아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경 문화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치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 공론화를 위해 지금까지 쉼없이 노력해주신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홍수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시의 공무원이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제가 공론화를 여러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공론화를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참관도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주처럼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위원님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의장님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 발표회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긴 하지만 제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이 공론화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만들고 잘 설계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서 그 뜻을 모아서 시민참여단이 최대한 수비하고 깊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는 점이 또한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에 운영하는 동안에
그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어떻나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라는 말씀만 하시고 전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점도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관의 공론화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 이상입니다. 공론화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일 기획과에서 여주시 복합풍경타운 건립 추진 계획을 민선 8기 제1호로 결재를 받고 10월 4일 여주시 복합풍경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영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중요 사안인 여주시 복합풍경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시민의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고자 8월 17일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최종 공포하였으며 여주시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22일 세계과에서 여주시 복합풍경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 의제를 제안하여 기획 예산 담당관에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간 공론화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홍수정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시의회, 학계,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분야별 전문가 5명, 공무원 2명, 지역 대표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까지 이용한 주요 역할은 공론화 의제 심의, 시민의견 수렴 방법 설계, 권고안 제시가 있습니다. 5월 14일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여주시 신청자 관리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를 여주시 제1호 공론화 안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론장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계획을 최소화하고자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공론화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론화 전문 평가위원을 전국 시군으로 공개 모집하여 구성하였으며 10월 13일에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별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공론화 전문 용역사인 글로벌 리서치가 선정되었습니다. 10월 5일, 14일, 27일에 공론화위원회 2, 3, 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론화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론화 교육, 여주시 복합풍경타운 건립 후보지, 타당성 영역 조사 보고, 읍면동 주민 설명의 신시기 적정성 논의, 공론화 용역 착수 보고의 개최, 시민 여론조사 설문지문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여주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대면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를 비례 배분하여 후보를 추측하였습니다. 시민 대표 참여자는 참여 희망 여부를 물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216명의 시민 대표 참여자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15일, 18일에 공론화위원회 5차 2차회의를 개최하여 수기토론의 추진 일정 및 수기자료집 논의, 후보지 드론 촬영 영상자료 시청, 수기자료집 확정과 여론조사 및 시민대표 참여단 구성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12월 3일, 4일 이틀간 여주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시민대표 참여단 수기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대표 참여단 189명이 참석하여 복합풍경타운 후보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지 현장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후보지를 상공에서 드론을 촬영한 위치 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등 다각도로 후보지별 이해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위해 다수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 과정은 공정성을 위해 발제 순서 및 시간은 공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론화 운영 과정은 공개를 통해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공론화 전문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월 7일 공론화위원회 7.1을 개최하여 공론화 용역사로부터 시민대표 참여단 수기 토론의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9일에 공론화위원회는 여주시 복합행정사원 후보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권고안을 시장님께 전달하고 시장님께서는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론화 추진 경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3일하고 4일 여주 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시민대표 참여단의 수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론화 용역사인 글로벌 리서치 김태형 상무의 수기 토론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공론조사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의 김태형입니다. 저도 인화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체적인 경과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은 시민 여론조사와 수기 토론이 이루어지는 현장 설문조사, 크게 두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는 20년 11월 1일부터 14일에 걸쳐서 여주시는 1,050명을 대상으로 그별 면접을 실제로 면접원이 수업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표적인 내용들은 여주시청 현재 위치한 부분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래서 불만족이 54.9%로 나타났다는 점. 두 번째는 이런 필요한 국가 행정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75.9%까지 높은 필요성의 공감도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결정에 대한 요인, 이런 인권시에 대한 접근성이 26.6%로 하자고 있거든요. 그 외에 성장성이 21.7%, 그리고 경제성이 19.4%, 적합성이 19.1%, 친환경성이 13.6%의 수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 시민 여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190명 정도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을 했고요. 이분들이 수기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간의 토론과 현장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기준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쌍대 비교 평가, AHT라고 하는 계층 분석법을 크게 기법입니다. 그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선택지를 뽑기라는 기법인데 아마 이번 공론화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공론조사는 단순한 선호에 대한 투표, 수기 토론을 투표 조사를 했다면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후보를 평가할 수 있게 가우치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산출을 한다는 것이 이번 당연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후보제 판단 평가 기준 이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도에 대한 저희가 AHT라는 기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접근성이 앞서 나타낸 24.9%로 가장 높습니다. 접근성의 내용은 대중교통, 어떤 접근성, 지역적이고 공용적인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거주지에 있는 도보제 정책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들은 성장성, 21.6%입니다. 타 공공기관의 연계성이라든지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중도적인 고향과 어떤 미래의 가능성, 외부의 방문이라든지 이부 요즘 활성화에 대한 자녀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본 친환경성이죠. 자연재해 대비라든지 도시적 디자인에 필요한 환경 친화성이라든지 여기에 실제적으로 친환경 문제를 성격도 이런 걸 통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실제 환경 지원에 대해서 높이는 것을 기대되는 평가.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시민 참여단의 직접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낸 가중치 수치입니다. 이런 각각의 길을 가지고 세계 후보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여지 역세권 40.2%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권역이 34.4% 반응했고요. 그 다음이 여기 대학교 25%가 나타났습니다. 역세권 권역의 경우에는 접근 용이성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시장 성장의 가능성
가능성, 무방비가 다른 후보의 용이성, 역세권의 사회적 활용의 용이성 등 장점을 언급되었고, 그 밖에 의료사항으로는 지역 발전에 조금 기여되는 점이 있었다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접근성 관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또 참여자들이 언급했던 그 접근성인데 역시 여지 역세권이 가장 높습니다. 40.7%이고 선관위 인구는 32.4%, 여지대는 26.8%입니다. 역세권 번역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 모든 접근성이 용이하고 좋은 도로만 가지고 있다. 이제 교통 체증의 우려를 조금 언급되었고, 선관위 인원 같은 경우는 원자심적인 이용을 용이하고 타 공인 인원과 접근을 용이하고 교통 체증이 적고 주변 도시 접근성이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 접근을 용이하는 점은 언급되었습니다만 도보 접근성이 어렵다, 주변 도시가 어렵다는 장점도 논의되었습니다. 아시아区같은 경우는 도로니까 접근성과 도시민법원의 어떤 공사 용이라든지 도시교통의 편리성, 도로 접근성이 장점으로 논의되었고 교통체증이나 우려가 장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적합성입니다. 적합성은 역시 역세권이 41%, 그리고 선관위 인원이 34%, 연세대학교 정문 나름대로 25%입니다. 역세권의 경우에는 높은 시유지 비율, 지역구의 용이 높다. 그리고 여주역 개발 중인데는 추가 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역세권으로 향후 어떤 도시학교에서 인원이 있을 수 있고, 특정된 수원들 개발지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도시인권 학교에는 되게 필요하다는 우려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선관위 인원은 외곽시장점이라는 점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추가 부정수가 논의하다. 이에 대해서 시유지의 비율이 높고 도시인권 확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고 녹지비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오래된다는 장점이 언급됐습니다. 연세 같은 경우는 도시 면적이 넓고 소위 말하는 인허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대해서 반면에 하는 산지 정사에서 개발이 어렵다, 부지역도가 어렵고 도중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친환경성입니다. 친환경성 역시 역세권은 43.4%, 선관위 인원은 32.5%, 연세 정례 맞은편이 24.1%입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중인 지역에서 추가 자연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율 조리라든지 적절하고 편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금속들에 대한 우려는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인원 같은 경우는 인도 선대자원 파란을 용이하다, 낮은 정서도로 특별히 잘할 것 같다, 자연재해에 적은 지역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주변 수목원 등 선대자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역시 역세권이 43.7%, 선관위 인원은 32.1%, 여지대 장면은 14.2%, 역세권의 경우에는 높은 시유지 비율로 수지레이트라는 적은 지역으로 건설 비용 부담도 적고 일괄적 용도를 용이할 것이라는 장점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주택유지지역 역세권에서 매입을 형성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장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선관위 인원은 성비가 많은 공사가 적혀지는 지역이고 이 역세권과 적은 지역이어서 매입이 용이할 것이다, 이율도가 가치가 항상 지켜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시유지 비율이 높아서 수익을 좀 수정된다. 아시아학교 정면은 한번에 신고하고 그동안은 좀 잡을 것이다. 이런 자연개발 자원은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지개발로 높은 분야중에 우려된다. 라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이 다섯 가지 평가 점수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끝까지 장소에 대한 가중치의 가중 평균의 형태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런 중요도와 서로를 종합해서 여기 역세권 가치비율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연수 선거가에 의견은 마찬가지로 13.1%, 여기가또 정면 나름점이 25.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공론화위원장님의 공고한 명분 및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여주시 복합행정사원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공고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공고한 제출문, 여주시장 이사.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에 대하여 여주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수의조사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주 시민을 대표하여 참여한 189명의 시민대표 참여단은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 양일간 수의 토론회를 끝내고 우리 위원회에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시민답게 현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대표 참여단의 귀중한 의견을 담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시민대표 참여단 189명 여주시 공론화위원회입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의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론화 의제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위치 결정입니다. 공론화 방식은 수의형 의논조사 방식입니다. 2022년 8월 23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한 이래로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2022년 9월 14일부터 12월 7일 간 운영하였고 시민 여론조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4일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의 토론회는 2022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론화를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시민 여론조사는 여주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 조사였습니다. 현 여주시청사 위치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은 45.1%, 불만족은 54.9%였습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주신 의견은 75.9%,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은 24.1%였습니다.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의 위치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상징성 21.7%, 접근성 26.2%, 적합성 19.1%, 친환경성 13.6%, 경제성 19.4%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수의를 한 뒤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12월 3일에는 1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하셨고 2일차에는 12월 4일, 2일차에는 189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현장 수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포함한 모든 토론 후에 모바일로 조사하였으며 평가 기준에 근거한 쌍대비교 평가 평가 기준 우선 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 21.6%, 접근성 24.9%, 적합성 19%, 친환경성 13.2%, 경제성 21.4%로 나타났으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쌍대 비교한 평가 결과는 후보지 1번 여주대학교 정면 맞은편이 25.1%, 후보지 2번 여주 역세권 자치 빌런이 41.8%, 후보지 3번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빌런이 33.1%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의 위치로 여주 역세권 자치 일원을 선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수의 토론 후에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채택하여 권고안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 설문조사는 AHP 분석 평가 기준에 따른 쌍대 비교 진행을 통해서 기호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 대표 참여단 190명이 참여한 수의 토론의 1일차 조사에서는 5가지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의 평가한 결과 접근성이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한 하단점 조사에서 성장성 34%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었던 것과는 비교됩니다. 다만 하단성 조사에서는 기준간 편차가 큰 데 비해서 시민 대표 참여단의 수의 토론 결과에 의한 가중치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참여단 189명이 참여한 수의토론회 2일차 조사에서는 5가지 평가 기준에 근거한 쌍대비교 별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여주 역세권 좌측 기관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호도입니다. 후보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중요도와 선호도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 역세권 일원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일원이 33.1%, 여주대학교 정면 맞은편이 25.1%입니다. 공론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제에서 벗어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추가 의견으로는 시청사와 문화회관의 결합을 통해서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과 함께 외곽의 문화소외 지역에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민 대표 참여단의 84.6%는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공론화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갈등 해결의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론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론화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의사수렴 과정으로서는 보다 유용합니다. 여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공고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고안을 전달받기 위해 단성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공고안을 시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김현수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공고안을 받으셨는데요. 공고안을 바탕으로 시장님께서 최종 후보지 확정안을 결제하시고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확정안을 결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개최를 마쳤고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셔서 확정 발표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주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농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호입니다. 먼저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할 여주시 복합행정차원 건립 후보지를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어 시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많은 검토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보지조차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끝내야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취임 당일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계획을 제1호로 결재하였으며, 적합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사 후보지 결정은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5분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 계신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공론화 설계와 심의, 1,050명 시민분들이 여론조사 참여, 189명의 시민대표 참여단이 심도 있는 수기를 통해 마침내 오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과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주시민, 그리고 시민대표 참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론화위원회 홍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론 집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최종 후보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여주시에 제시하신 권고에 따라 여주 역세권 좌측 1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여 발표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인근 상인의 분들과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원도심 공동화 발생과 활성화 대책의 시급한 마련을 우려하실 것입니다. 후보지 최종 확정을 현 청사에서 이전으로 결정하였지만 신청사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시까지 최소 6년가량 소요됩니다. 하동 제1시장과 부 경기실크 부지, 현 극장 예정지와 부 극장 부지 주변 창동 옥자골목 등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주상복합 등의 건립으로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 평청사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민, 상인의 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려가 희망으로, 희망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여주시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계획대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 관계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박광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론화 이제 전자식하고 후보자 합병까지 발표를 하셨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시민들이 2시간지가 공동화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향후 일정과 좀 지금이라도 간략하게 아이디어 같은 게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사 부지에 시청 시축이 어렵게 되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우리 여주시의 상인분들이 경찰에 찾아오셔서 처음은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표하셨고, 그들은 신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제시해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체되어 오고 있던 사안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는데 일부 주민 반대가 있어서 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왔다.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드렸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단, 우리 여주 시민들 또 그런 여주 상인들이 꼭 참여하는 전문 기술 그거에 따른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 기구에서 용역을 해서 같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도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선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고 특히 하동의 제2시장, 그 경기 시푸드지 여기를 좀 내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외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극장을 짓다가 나는 이제 그런 정도 있죠. 현재 극장 예정 부지, 그다음에 구극장 부지, 그다음에 시민회관 이제 재건축, 또 현 시청 청사를 포함하여 여주 초등학교의 교육 시설 같은 걸 유치할 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데 최목적으로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약속을 한 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아낌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을 꼭 참여시켜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서 꼭 이용하도록 가능한 시청 이전 전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전국내 신문의 김대일 기자입니다. 홍수정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수정 위원장께서 공론화장을 쭉 설명하셨는데 이 과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언급이 없었고
반대,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없었는지, 지금 최종 입지가 41.8%면은 절대적인 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혀 없었는지, 반대 목소리가. 반대 목소리가 있었으면 어떠한 목소리가 있었는지 두세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미에 그 추가 의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필요성이 한 70% 정도 되고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 중에서 이제 나중에 청구하시게 되면 물론 이 의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제 처음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복합행정편이 아닌 분리해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 주입시 그게 아닌데요. 시청을 이전 반대를 하는 근본적인 목소리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서정문화재단이라든지 국가에서 말씀 들었어요. 기존의 시청을 기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까? 네,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 있었는지 그런 거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는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궁금해할 겁니다. 찬성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게 있었었다. 이런 것도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네, 그 반대 의견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상임회가 시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후보 시절부터 한 10년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중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여주시청을 빨리 져야 되겠다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취임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지금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사회일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도 강하게 이거 절대 안 된다 뭐한다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저 못 들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인의 몇 분들이 7분, 8분인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이제 그런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지금까지 진행 과정, 여주도 앞으로 나가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두 분 이제 상인의 관계자분이 오셔서 반대는 안 하겠다. 지금 원도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그거를 원동 활성화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네, 제가 조금 불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입니다. 그 김현일 기자님께서도 현장에 계속 계셨겠지만 이 공론화위원들은 수기 과정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만 좀 그러니까 내용에 수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네, 그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가 그 청사 이전지 공사 비용이 좀 막대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무대이나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 연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청사 이전뿐 아니라 뭐 다른 사항이라도 우리 저 지역 물품을 이용하고 지역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시청사라든가 모든 걸 할 때 우리 여주의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최종안이 결정이 됐을 때 41.8%와 33.6% 이 2위가 차이가 크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최종 결정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진행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전공안이 마련이 됐는데 시청 입장에서 여주시 입장에서 또 고민을 해서 의견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중립성을 지킨다라는 의미 외에 시청에서도 또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건조하는 각국 시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10년 동안 후보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하고 시청 문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주시청에 정말 당시부터 시청 이전하면 없다고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 그런 대상들을 선택을 했고 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년 이렇게 흘렀지만은 그때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어디다 결정을 시민들이 해주시든지 그 지역에 맞도록 청사를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다가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행이랄까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결정하신 위치가 대부분 시민들의 뜻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도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다른 이제 여주시의 무슨 이게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진행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공론화 결과를 당일날 바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미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표를 나중으로 미루면 어떻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느냐면 미묘하게 1, 2위가 별로 그렇게 변별력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럼 나중에를 좀 생각해보게 나중으로 미루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주에서 이야기되고 회자되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바로 시민들이 그 수리한 결과를 공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일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세 개의 지역 중에서 이 순위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권고안으로 만든 겁니다. 네,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1위가 41.8%였다라고 그 권고안을 마련을 해드린 거고요.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시의 생각과 그 시민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확정했지 않습니까? 물론 반박이 있겠죠. 어느 장소를 선정한다 해서 반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만큼 일치 단계에서 앞으로 100년 대에 제대로 된 제대로 정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향후 지금 난제가 많습니다만 사람들 몰아보려다 난제가 많습니다만 신청을 제대로 지어야겠다는 제대로 업체가 관련해서 병원 주관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시청에 그 앞머리라고 7년 들여서 예전에 냈거든요. 2년도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기가 세고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부시공산이 뭔 이래내 나오거든요. 여주 신청하고는 절대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장 그 입장 극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가장 철저하게 업무 처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걱정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터넷 신문지가 하나. 부분법은 그 지역을
총 3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주대학교 1대와 여주역세권 1원, 그리고 여주선거관리위원회 1원입니다. 시민대표 참여자는 여주역세권 1원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여주역세권은 혹시 개선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발표한 대로 이제 준비 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조사, 공역, 그리고 예산 통과해 놨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발표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 진짜 기름 한 2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허가고 마찬가지 하는 상황이라, 내년도 후년도 가죠. 후년도 빠르면 후년도 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뭔가 착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이 1차 이제 개발 사업이 거의 이제 내년 봄이면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그 바로 이제 인근에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된 곳이거든요. 2차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한 이제 그 시청사 의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내년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 같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사 준공까지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시고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유인물만 보면 공명하기 전에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민간 사항은 수기 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너무 짧게 않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간이 있어서 예산은 이제 뭐 실시설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총상 한 1,500억 정도, 1,500억, 1,700억 그렇게 들어가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까지 확보하는 예산은 940억 정도 확보가 되고 있고, 내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200억씩 확보해 나가면 큰 무리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거에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서둘렀던 이유는 제가 좀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갈등 요소가 좀 있는 이런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저는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식이고, 우리 시청자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2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동안에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 이제 새로 져야 돼,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런 거 벌써 한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치가 어디로 결정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은 이것도 공론화를 연결시킬 거야 좀 공론화 기간을 연장을 해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발표를 더 생각이 있다가 해라. 공론화가 3년 4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시장 부모님들이 그래서 못했어요. 취임 초기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미루다가 취임 이제 거의 끝날쯤에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작에 실행해서 우리가 복합 행정타운이 만들어졌다면은 여주가 더 한층 발전될 수 있었고 시민들 불편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결론도 거의 마찬가지 나올 거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 갖추고 또 시민들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공론화가 방금 시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른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론화 자체가 일종의 민간의 투명 모델을 처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치와 행정과 민간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이렇게 네 개의 길이 잘 협력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마련 안 해주시고 끝까지 반대하셨으면 이 공론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중간 문제 제기는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론화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 공론화위원회에 포함되는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앞으로 이 복합행정타운을 잘 짓고 그 다음에 이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 수비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마련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를 발표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론화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공론화위원회 홍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정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신청사는 이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민들과 논의하여 여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소중한 뜻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 화이팅!